학생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씨앗 발견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요. 문제 상황의 정의. 우리 인간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은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경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상황으로 용어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환경은 상황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존 듀이는 문제 상황을 인간이 기존의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총체적 습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고하고 탐구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교육적 상황으로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환경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으로서 문제 상황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의 상태와 지속적인 성장에 자극을 주는 환경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 의미를 갖는 문제 상황을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자체 혁신은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 자치에서 문제라 함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다시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워가며 교육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 자치에서 문제란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결을 통해 더 나은 삶, 즉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치에서 다루는 문제란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불편함을 구체적인 문제로 정교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감각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의 씨앗을 찾아보게 합니다. 문제의 씨앗이란 인간의 총체적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어려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는 불편함과 느껴지는 상황을 찾도록 안내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학기 초에 학생 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관찰하며 느끼는 감정 속에서 불편함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 뒤에 주변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문제의 씨앗으로서 불편함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촉진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이는 현재보다 다소 편안한 상태, 즉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상태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씨앗을 발견한 뒤 문제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같다. 라고 지도합니다. 인물들이 배경 속에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곧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씨앗에서 나아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을 구성해낼 수 있는 재료로서 연상되는 인물, 배경, 사건의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재료 키워드들을 모은 뒤에는 그것들을 조합하여 사건 문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발견하게 지도하는 과정은 절차상에 있어 글쓰기를 지도하는 과정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어를 조합하여 사건 문장을 만들고 다시 이 문장들을 조합하여 사건 문단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앞선 사건의 결과이자 이어질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문장들은 상호 간의 인과관계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문장을 만든 뒤에는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목화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발견한 뒤 그것이 정말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 자치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개인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가 학생 자치를 통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과 욕구를 마주하는 공감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해결할 만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욕구의 차원에서 해결이 절박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따져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문제 발견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편함 발견하기. 2. 인물 배경, 사건 키워드 정리하기. 3. 사건 문장 만들기. 4. 사건 유목화하기. 5. 진짜 문제인지 검증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구성원과 함께 공감하며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어질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치 혁신, 그것은 결국 학생 주도의 문제 발견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